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만 했는데 저기 박수까지 쳐주셔서 많이 오셨네요. 저는 아침 10시라서 제가 별로 안 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제일 먼저 하겠다. 이제 저희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하는 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래도 꽉 채워주셔서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고, 아침에 제가 9시, 오늘 8시 왔죠. 8시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딱 등록하시는 분들께 인사 나누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대부분 제가 많이 봐왔던 얼굴이라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부담 없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30분 정도 그간의 여기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는데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데도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녹화가 없어요. 지금 녹음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회사 관계자 없죠? 막 얘기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QR 있으니까 일단 끝나고 나서 제가 빨리 끝내고 질문 받는 걸 좋아해서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리지? 맨날 있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 오늘 딱 입고 왔는데, 옷이 똑같네? 이게 언제 찍었냐면, 저희 데보션의 전문가가 되면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해드려요. 퍼스널 블랜딩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제가 껴서 했어요. 개발자들 찍는데 저도 그냥 한 명 같이 껴달라 해가지고 찍은 거고. 비슷한가요? 지금 외모가? 1년 사이 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 경력은 개발자로 저희 먼저 시작했고, 잠깐 제 소개드리면 개발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LG전자라는 회사에서 핸드폰 개발 힘들게 했었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LG전자가 핸드폰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좀 안 힘들게 개발할 수는 없을까? 도대체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길래 이렇게 힘들까? 그런 거에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할 수 있는 또 회사로 옮겨가지고 CMMI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엄청 막 체크리스트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어요. 국방 쪽에서도 하고 뭐 자동차 쪽도 많이 하죠 요즘에. 스파리스나 예전에 이런 것들 하는 프로세스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와 이것도 너무 문서 위주고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덕트를 좀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증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검증하는 업무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회사에 있을 때 프로세스 하다가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눈을 떠가지고 그쪽 업무 좀 하다가 이제 다시 검증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협회에 있었어요. 또 되게 저의 그 커리어가 화려하거든요. 화려한 것보다 이렇게 좀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또 5년 정도 검증하는 일을 해서 SK텔레콤에 올 때는 SK텔레콤이 이제 많은 제품들을 솔루션들을 만드는 그때 기술원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원이라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기술원에 검증하는 일로 입사를 했는데 그런 검증할 만한 프로덕트가 그렇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보다 이게 덜 돼 있더라고요. 연구소라서 그런지 몰라서. 그래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또 이제 프로세스 관련된 일을 조금 하다가 우리 회사에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이것저것 오픈소스 그때 많이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픈소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저의 텔레콤 와스의 경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데브렐이라는 용어들이 막 뜨면서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데브렐 활동을 또 이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데보션을 뭐
가입을 하고 오셨겠지만 그래서 잠깐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했는지 그리고 그 근간에 있던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션 그래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거는 내부에 있는 아까 그런 오픈소스 문제점들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8년도부터였고 그 내부 개발자들끼리 그래서 그때 유대감을 엄청 강화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그 기술원 안에서는. 그래봐야 뭐 한 4,500명 정도? 우리 텔레콤이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통신회사다 보니까 주파수 그죠? 대여해가지고 잘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들끼리에 대해서 좀 협업하는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블로그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이 내부에 기술 공개했던 것들. 그리고 내용을 딱 봐도 이거 외부에 공개해도 될 만한 것들이고 사실 그렇게 막 기밀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컨텐츠가. 그래서 이거를 오픈을 하자. 아예 그냥 공개를 하자. 결정을 하고 21년 6월에 데보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 있던 글들을 다 이쪽으로 몰아서 외부 개발자한테 공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내외 개발자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플랫폼으로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제일 먼저 제공을 하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키는 형태의 업무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블로그가 그냥 놔두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 전문가라고 하는 SK의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예전에 내부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유대감을 갖고 개발자랑 소통하던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룹으로 번진 거죠. SK에 있는 전체 그룹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혜택들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블로그가 생겼고, 사실은 제가 이제 또 테크 HR 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자 채용도 되게 중요해지고 예비 개발자들을 위한 활동도 해야 돼서 이런 대학생들 인플루언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게 데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도 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운영 비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데보션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냐?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그래서 기술 블로그를 성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GPT가 요새 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네 가지가 이거였어요. 일단은 방문자 트래픽. 블로그 자체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 공유하는 사이트니까 당연히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 그리고 고유 방문자 비율이 높아야지 좋은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GPT가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방문자 트래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의 효과성. 이 글을 보고 좋아요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퍼 날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성과로 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활용을 해서 팔로워 수가 많거나 공유하고 언급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 기술 블로그로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에 최적화돼서 우리가 이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 블로그가 전면에 뜨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GPT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데보션도 이거 측면에서 어떻게 됐냐를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자 트래픽은 일단 대부분 블로그 운영하면 다 제공할 거고, 저는 뭐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로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1년치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또 쭉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방문자 트래픽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데보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페이지 뷰 같은 거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밀러 웹을 쓰고 있는데, 여기 죄송하지만 제가 데뷰랑 카카오 이런데 우선 좀 비교를 해봤어요. 뭐 저희가 더 떨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아직 신생이잖아요. 2년밖에 안 된 사이트. 다 10년이 넘은 기존의 콘텐츠가 많은 사이트인데 봤을 때 한 5만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최근 28일, 제가 11월 22일을 뽑은 거니까 이렇게
방문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 때 얼마나 머물다 가느냐. 그 다음에 누르는 횟수, 그죠? 어느 페이지를 여러분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 3.55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뷰 같은 것들이 이제 방문자 수 비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GPT도 답변했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갖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이거를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가입자 수는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거의 기하급 수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 별로 보지도 않았어요. 대모션이라는 사이트.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거는 22년 이제 이게 1년 전이잖아요. 이때부터는 많이 늘더라고요. 이건 누적이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점차 구전이 되면서 전자전자에서 이제 늘어나는구나 이게. 근데 뭐 이게 초조하게 막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블로그 자체는. 그래서 끝까지 컨텐츠를 계속 잘 만들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했지만 점점 올라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컨텐츠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좋아요로 하는 거나 조회수잖아요. 이런 것들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뭐 하루에 100명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500, 뭐 일주일만 돼도 이거 11월 20일 날이니까 지금 최 며칠 안 됐잖아요. 오늘이 12월 1일이죠. 거의 이제 1000명, 2000명씩 보고 있고, 근데 이거 공개를 다 안 하더라고요. 기업 블로그들이 가서 보는데 저긴 조회수가 얼마일까 알고 싶은데 다들 감추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대놓고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금 일상을 올릴 수 있게 해놓고 있는데, 이런 데는 조회수는 낮더라도 이렇게 좋아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게 SNS를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팔로우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컨퍼런스 오프라인 시대 때 컨퍼런스 같은데 이렇게 막 그죠? 굿즈 주면서 팔로우 하면 그죠? 이렇게 해서 막 높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숫자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글을 올리면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사실 이런 SNS는 다 팔로우 기반으로 팔로워가 없는 분들은 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좀 하다가 지금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진 않고 있고, 오히려 아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레터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7,000명 어제 보냈거든요. 이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GPT가 얘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죠? 컨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에 EKS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우리 블로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이게 거의 1등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엊그저께 해보니까. 그리고 뭐 도커에 대한 거 찾았을 때 대모션 블로그가 검색이 되면 어느 정도 유비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게 서로 체계적화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다.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GPT가 그렇게 얘기했고, 거의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저희 성과 데보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한, 이제 이게 본론이죠, 그죠? 이거 들으시려고 지금 오신 거죠? 그래서 한 7가지만 정리했어요. 7가지. 특별히 럭키 세븐 7가지. 첫 번째부터 할게요. 벌써 정치면 어떡해. 이제 본론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쉽게 블로그를 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글에 대한 건데요. 이거 세미나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4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대요. 그래서 저술, 편집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직접 경험하고 실험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쓰는 게 저,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분석해서 의미를 분석한 해석한 걸로 술,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편집해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대부분 요구하는 것들, 상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렸을 때 블로그를 쓰면 저를 원하거나, 그죠? 되게 힘들게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를 쓸 수가 없어요. 시작 못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술가가 아니라, 좀 위에 두 개, 저술가가 아니라 편집자로 먼저 시작을 하자. 예. 쉽게 써라. 예. 근데 너무 이런 것만 하면, 명령어 모음, 뭐 설정 방법 이런 것들만 하면 또 의미 없잖아요. 사실 그냥 정리한 거고. 그럼 뭐 구글, 예. 요새는 GPT가 더 잘하는 거니까, 그죠? GPT가 못하는 게 뭐죠?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런 걸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만의 이걸 했을 때 나의 의견, 예, 나의 생각을 꼭 담아서 쓰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만 하면 저는 블로그를 오픈해줘요. 예, 그래서 아마 대보전에 있는 블로그들이 뭔가 설정도 많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뒤에는 항상 자기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땠다. 그것들로 해서 쉽게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길어지면 안 읽어요. 스크롤 내리다가도.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끊어서 써라. 연재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올라온 글들 보면 아실 거예요. 스프링 부트로 MSA 구현하게 할 때 이거 처음에 엄청 크게 길게 썼거든요. 잘라서 써주세요. 예. 쿠버네티스 뭐 AKS로 하는 것들. 개발자 글쓰기 최근에는 이런 것도 올라와요. 이제 잘라서 쓰되 같이 스터디하는 거면 나눠서 올리자. 예. 그래서 서로 나눠서 올리고. 예.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짧게 쓰게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잡담을 많이 해야 돼요. 개발자들하고 블로그 쓰는 사람들하고 결국은 소재거리가 있어야 쓰잖아요. 블로그를. 저는 오픈 채팅방이 지금 한 30기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자를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잡담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디스코드나 뭐 이런 거 자주 만나서 의미 없이 막 말을 던지는데, 그러면 그게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져요. 그러면 어딘가에 꼭 기록을 해놔야 돼요. 저는 좀 이지패드 같은 데 기록을 하는 건데, 이때 기록했던 것들이 다 지금 대보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디스코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뭐 해달라고 해요. 막 커뮤니티에 글 쓰면 마일리지 주는 정책을 해주세요 하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결국은 개발자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뭐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블로그 거리들이.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제가 에자일 쪽 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 일기 쓰세요? 일기? 하루하루? 네.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뭐 에자일에서 얘기하면 매일매일 내가 느꼈던 것들을 회고하고 성장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에자일 쪽 컨퍼런스 이런 데 가면 꼭 끝에 얘기해요. 결국은 회고를 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성장이라는 것, 이제 인공지능과 다른 건 뭐냐면 자기의 느낀 것들을 기록하고 그걸 계속 보완한다는 게,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매일매일 한다. 그럼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글 같은 회사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계속 증빙을 해서 위에다 얘기해서 고가가 올라가죠. 레벨이 올라가죠. 이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블로그로서 남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재미있게 또 만들어줘야 돼요. 블로그를 쓰려면. 그죠?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게임하면은 미션들이 있고, 그죠? 그 미션을 달성했을 때 뭔가를 주기도 하고, 서로 그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블로그를 쓰면서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글을 쓰면 몇 점, 댓글을 쓰면 몇 점, 좋아요를 받으면 몇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 연산에 의해서 랭킹을 하고 있고, 내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뭐 1, 2, 3등 뭐 이렇게 해주고 월별로 뭐 혜택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절대평가로서 몇 점 이상이 되면 모두에게 뭔가를 주고 이런 혜택들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번 달이죠. 11월 말에도 지금 줘야 될 분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점수 포인트를 어느 정도 획득하면 이제 블로그를 쓰게 하는 약간 그런 혜택으로 재밌게 하면서 이런 것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활동들 자체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 기업 블로그 같은 경우에, 그죠? 회사에서 하는 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블로그를 그냥 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내가 하는 활동들을 정리하는 거에 컨텐츠 주제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AI 펠로우십하고 대학생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연구 과제 같은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블로그로 남겨라. 아니면 스터디 같은 모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려요. 스터디 모임장들한테 뭐 일부 얼마씩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10명 내외로 모았을 때 그런 그룹들을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활동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기업 블로그 자체를. 그러면 소재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또 이게 기술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요즘에 고민이 들어가지고 카테고리를 아예 나눴어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다른 메뉴에 넣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행사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커뮤니티 행사들 있죠. 커뮤니티 행사들 한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뭔가 좀 다 기록하고 있네. 그죠? 뭔가 기록이 남아요. 와서 사진도 찍고 그죠? 그거를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텔레콤 분들 많이 오셨나요 혹시? 꼭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커뮤니티 쪽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블로그로 남기게 하고 그 후기를 우리 스터디도 그렇고 데보션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뭔가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혜택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뭐 장소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다과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로 런칭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되게 많은 글들이 데보션에 올라오고 있다. 지금도 막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승인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이런 형태로 이제 조직 기술 블로그 운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땡 소리 치면서 정신을 잃어서 혼미스럽게 그냥 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7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 처음부터 조금 보면 잠깐 요약드리면 첫 번째 쉽게 쓰게 하기, 그죠? 쉽게 쓰게 하는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힘들게 막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짧게 연재물로서 우리 기술 블로그 자체는 짧게 읽어가는 형태로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주 개발자들과 얘기를 해서 소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글로 다 남기고 내가 회고를 하는 거죠. 오늘 뭐 어땠지? 뭐 이런 것들을 뭔가 나의 개인 노트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글 쓸 거리가 생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하는 건 운영자로서, 기술 블로그 운영자로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서로 경쟁에서 많이 오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있는 활동과 연계를 시켜서 이제 블로그를 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듣거나 뭔가 행사를 운영하거나 참여했을 때 후기 같은 것들도 블로그로 남기게 하면 컨텐츠가 풍부해진다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기억하시겠죠? 네. 자, 이 기반이 된 게 뭘까요? 이 기반이 된 게 제가 개발자랑 소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하시잖아요, 그죠? 동아리 들어가실 때 뭔가 대가가 있어요? 없죠, 그죠? 커뮤니티라는 데가 비슷해요. 이제 성장해서 우리가 조직에 오면 다들 자기 업무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다음 이권이 이제 서로 각 조직 간에 이제 사이로도 생기고 그죠?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협업 자체가. 그죠? 근데 커뮤니티는 안 그래요. 그죠? 커뮤니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참여를 했고 뭔가 친밀감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활동들이 더 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텔레콤에 왔는데 개발자들 개발 문화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개발 문화를 텔레콤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아예 그냥 외부에서 만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된 게 이 문서를 보고인데 원래 40분까지인데. 자, 고객 소통을 할 때 이게 무슨 우리 기업 문화 혁신 뭐 이런 데 세미나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결국 요즘에 태세가 요즘의 트렌드가 일반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찾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도 BTS부터 시작해서 이 팬덤이라는 용어 나오고 그죠? 이런 뭔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여기 보면 팬과의 연결,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하는 게 동참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그래서 시스템들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팬덤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들은 이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뭔가를 만든다고 치면 데보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로 동반관계고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꼭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하나 드린 게 지금 엔비디아 제가 주식이 200%예요. 지금 수익률이. 제가 이거 보고 엔비디아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한 주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0%.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해.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들. 그래서 쿠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지만 이걸 개발자한테 쓰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모든 업그레이드와 이런 개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더 들어오고 개선이 되는 이런 순환 관계가 이제 기업에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데보션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겠다. 참여를 유도하고 동참할 수 있고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이런 장표를 보고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보션에 최근에 보면 커뮤니티가 들어와 있어요. 메뉴 등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개선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발전할 수 있게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들다.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자가 되면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개발자 경력에서 10년 개발자 있는 분들하고 20년 있는 개발자 있는 분들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어. 엄청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지식과 그런 것 공유 플랫폼 잘 돼 있어서. 근데 회고를 날마다 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저는 저 혼자도 안 해요. 그래서 회고를 이런 전문가분들 주변에 있는 개발자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월별로 매일 미더블 해요. 미더블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했죠?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에 우리 이런 거 할 건 같이 할래요? 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저희 데보션 전문가 프로그램이고 곧 내년에는 외부에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보션 전문가 프로그램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 저랑 만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데브렐 컨퍼런스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데브렐이라는 것들을 저는 확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변 확대가 돼서 모두가 데브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데브렐 뭐 하는 사람이죠? 정리를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 그죠? 개발 커뮤니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해외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많아요. 데브렐이 개발자 커뮤니티 쪽으로 많이 깊숙이 가냐고 국내는 사용자 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뭐 이렇게 뭐 나눠져 있긴 하지만 결국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전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기업에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기업을 쏘는 거예요.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져가서 잘 성장할 수 있게 가치를 만들 수 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업에다가 텔레콤에다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 모임을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개발자를 이해하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컨퍼런스에 가는 거, 컨퍼런스, 그죠? 지금 오셨잖아, 그죠? 개발자분들, 아닌 분들이 계시다. 꼭 이런 컨퍼런스에 많이 다니세요. 이거 저번에 SK 테크 서밋 때 제가 막 뭐 나눠드리는 화면인데, 우리는 데브렐로서 뭔가 하고 싶으면 개발자 컨퍼런스에 가서 개발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40분에 딱 끝내긴 했는데, 이게 아니다. 잠시만요.